1390만 경기도민과 93만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인터넷 기자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굿뉴스넷 조기상입니다. 오늘은 문승호 경기도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할까 합니다. 문승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도의원이 되신 지 6개월 되셨는데 뭐 소감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처음엔 원구성을 못 하다가 약 40여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원구성이 됐고, 저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돌이켜보면 이제 도의원이라고 하는 일이 정확히 어떤 일들을 하는지, 또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지 몰랐는데, 의지와 어떤 선한 생각만 갖고 있으면 우리 도에 있는 많은 정책들과 행정적인 것들을 바꿔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거기에서 최소한의 어떤 역할이라도 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6개월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임위가 교육행정위원회인데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장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아까 이제 서두에서 인사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우리 학교 다니실 때 구령대 들어보셨죠? 예. 구령대. 이제 구령하는 지휘자가 있고, 그것에 맞춰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죠. 그게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도 한 80몇 % 이상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제 잔재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이것들을 없애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상으로도 중요하고요. 또 교육적 효과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말한 것이 좀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한 100억 가까이 잔반 처리 비용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첫 번째 환경 오염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직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연계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푸드뱅크와 이제 연계를 하면 저소득층이나 또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우리 도민들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경기도 교육청 내에 인사 관련돼서 좀 부정하고 비리가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과 총무과를 대상으로 지적했던 점은 짧은 제 도의원 생활이었지만 의미 있었던 활동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네. 이번에 정말 저녁에도 심야로 그냥 고생 많이 하시던데, 가장 정액이 꼭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은 어느 분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교육 관련된 예산들은 상임위에서 이미 다뤄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증액과 감액을 하긴 했지만, 예결위원으로서 참여했을 때는 이제 경기도 전체 예산들을 보게 되고 각 국실별로 이제 보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좀 관심 가는 분야가 복지 분야였습니다. 제가 이제 보건복지에 상임위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복지 쪽에 좀 더 관심이 갔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발달장애 아동들에 대한 요즘에 국가 책임제라든지 지자체에서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가정 내에서 이제 책임질 수 없는 이제 뭐 체격이 커지고 이러면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국가가 좀 일부 책임져 줘야 된다. 지자체가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의했던 내용도 있고, 우리 지자체 경기도 차원에서도 좀 두텁게 우리 그런 도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2023년도에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꼭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 건데, 그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꼭 실천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네. 이번에 지금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조례, 그러니까 이제 내년 올해 상반기에 좀 개정하고 싶어하는 조례는 녹색 어머니회 들어보셨죠? 예. 그게 이제 맞벌이 부부한테 되게 부담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순번을 정해서 아이들 등하교 시에 이렇게 이제 깃발을 들고 이렇게 교통 안전을 위해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좀 현장의 교장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간에 좀 갈등이 있다고 해요. 그게 아무래도 학부모들은 이제 직장도 나가야 되고 아침 일찍 나가는 게 부담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좀 보조해서
도움을 준다 그러면 일선에 있는 학부모들한테도 좀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예산 소요가 저희 대략적으로 뽑았을 때 한 40억 내외 정도면 아침에 이 녹색 어머니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들의 부담을 좀 경감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네.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2023년도에 의정 활동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도 이제 6개월 지난 6개월을 돌이켜 보면 제 스스로는 그래도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이제 자평하고 싶은데 내년에도 2023년에도 그런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의회에서 진행되는 상임위 활동 관련돼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역에선 지역의 현안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다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소수이기 때문에 외면되는 그런 정책들이나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청 내에는 방과후 교육 전문가라고 해서 이분들이 전체 교육청에 한 분씩만 있기 때문에 25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네. 이분들의 처우 관련된 거라든지 또 인건비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큰 목소리가 아닌 곳에도 작은 목소리를 하더라도 좀 관심 갖고 어쨌든 좀 제도 개선을 이뤄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요즘 경기가 너무 힘든데요. 경기도민과 성남 시민들께 힘내시라고 마지막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2년 참 어려웠던 걸로 기억됩니다. 제가 수정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수정구 공인중개사협회의 이 취임식을 가도 우리 공인중개사 하시는 사장님들도 힘들다. 우리 전통시장을 가도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들, 대표님들도 힘들다. 소상공인들 만나도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3년 동안 지속되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여파도 있었지만 현재 많은 물가 상승과 따라오는 그런 부담들로 인해 가계 부담으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서민들의 삶, 우리 성남 시민과 경기도민들의 삶이 팍팍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그것이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참 우리의 앞날이 어둡기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이것을 고난을 그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헤쳐나왔던 것처럼 올해도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경기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열심히 잘 챙겨보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언제든지 그런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또 우리 12지 간지 12동물 중에서 제가 보기엔 그래도 가장 활동성이 있는 아주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토끼의 해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2023년에는 2022년보다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다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도 이렇게 인터뷰를 끝까지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문승호 의원님 올해도 2023년도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성남 시민을 위해서 좀 많은 의정 활동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